행랑 하나 걸쳐매고 오르는 산길. 이곳 산에서는 번잡한 세상사에서 벗어나 산의 넓은 품 안에서 걷고 싶은 만큼 걷고 쉬고 싶은 만큼 쉴 수 있다. 그렇게 즐겁게 걷다 보면 때론 산이 감춰둔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바쁜 현대인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행복. 박현배 씨는 벌써 10여 년째 산을 오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산을 다니며 불편한 한 손으로 직접 약초와 버섯을 캐고 정성으로 달인 약재를 만들어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신만이 박현배 씨. 지역 주민들을 돕는 꾸준한 기부 활동은 물론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의 본부장으로서 장애인의 문화, 복지 사업에도 애쓰고 있는 박현배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배 씨가 3년째 운영 중인 건강원. 직접 담근 술과 액기스, 버섯과 약초들로 신기한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신만이인 현배 씨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산들을 다니며 얻은 귀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진하고 달큰 쌉싸름한 탕제의 향기가 가득한 이 건강원은 현배 씨의 땀과 정성이 가득되어 있는 그만의 소중한 공간이다. 1년에 2번씩 꾸준히 탕제 기부도 하면서 현배 씨의 건강원은 지역사회에서 사랑의 탕약방으로 불리게 되었다. 장소는 사람을 담는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셈이다. 건강원을 한 지는 불과 이제 한 3년차 접어들어가네요. 약초를 하기 시작한 지는 거의 취미생활서부터 하기 시작한 지 한 10년이 좀 10몇 년이 넘었죠. 정확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한 10몇 년 됐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로 이제 산삼도 많고 뭐 상황버섯도 있고 차가버섯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자연산 차가버섯이 우리나라에 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에서 차가버섯이 나요. 그 대신 우리나라 차가버섯은 해발 1000고지가 넘어가야만 나기 때문에 참 위험한 산행이죠. 해발 1000고지가 넘는다는 산은 우리나라도 그래도 고산이니까 그런 데 가서 채취를 하다 보면 진짜 위험한 순간도 많아요. 발목이 허벅지까지 눈이 빠졌을 때 발목이 부러져 갖고 혼자 걸어서 내려와서 운전하고 서울까지 와서 수술했을 정도니까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물견을 치고 내려오다가 잘못 뜯어서 굴른 적도 있었고 이게 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 줄 모르겠네요.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두 얼굴을 가진 게 산이더라고요. 안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짓말이죠. 굉장히 불편하죠. 남 두 사람, 이게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해. 같이 약초 산행했던 분들은 저분이 과연 한 손으로서 산을 탈까? 약초를 채취할 수 있을까? 그런 의아함을 갖고 있다 보면 산행을 하다 보면 그걸 그분들은 잊어버리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한 손이 불편하지만 두 손을 가진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니고 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많이 다니기는 다니죠. 근데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걸 그냥 취미라기보다는 선택한 길이니까 그걸 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의 시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현배 씨. 모진 차별과 편견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산을 오르며 위로와 훈련의 시간들을 얻을 수 있었다. 산은 그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그 귀한 선물을 받고 현배 씨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이제는 그런 산을 벗삼아 살며 자신이 받은 선물을 이웃과도 같이 나누고 있는 현배 씨. 두 손이 모두 불편한 그를 도와 막내 동생 철배 씨는 함께 건강원을 운영하며 형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가깝게는 서산과 태안, 멀게는 해발 1600m의 강원도 깊은 산속까지 약초 산행을 다니는 현배 씨가 아무 걱정 없이 며칠씩 산을 다닐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생 철배 씨가 든든히 건강원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배 씨가 신선한 약초와 버섯을 캐오면 동생 철배 씨는
그것들을 깨끗이 씻고 다듬어 탕제를 한다. 중국 의학을 공부한 선생님께 배워 혀의 상태로 건강을 진단하는 설진도 제법 볼 줄 아는 철배 씨건만 경에게는 그저 어린 막내 동생이다. 막내야? 박스 잡으면 돼. 너무 야, 그리고 막내야, 그거 24시간 설정해라. 부록을 넘긴 자신을 여전히 막내로 부르는 큰형. 철배 씨에게 형은 항상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어려서부터 이제 뭐 형에 대한 뭐 형 친구분들이나 지인들, 뭐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항상 형은 일반인의 2배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면 일반인들 한 6시 반 내려오면은 뭐 8시, 9시, 10시 돼야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성과를 냈을 때 일반인은 뭐 열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형은 15에서 20가지 이상은 항상 성과를 내서 일을 했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거를 항상 듣고 났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사는 형이라고만 들었죠. 근데 자꾸 뭔가 운때가 안 맞아서 자꾸 좌절을 겪었지만 일단 부지런함에서는 아마 제가 이제 가끔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 형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 열심히 사는 것에서는 아마 내가 아는 범주 내의 사람들 내에서는 최고일 거다라는 말을 해요. 일을 마친 오후 근처 카페로 향하는 현배 씨. 아유,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서부지역본부의 본부장으로도 일하고 있는 현배 씨는 이웃에 있는 강우준 사무국장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종종 임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곤 한다. 소외계층 쪽에 이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경기시청에서 산양산삼 심기 행사. 그래서 그럼 내가 지원해줘야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야? 산양산삼을 한 2세트 정도만 준비해주면 소외계층을 위한 좋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항상 고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현배 씨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문화협회라는 자체가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문화활동, 연극, 뭐 노래, 음악, 그림 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발굴 육성을 해가지고 진짜 뭐 선부 요연의 상장도 주고 그분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제 숨어있는 장애인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발굴 육성을 시키는 게 저희들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라톤과 또 다른 지회 설립도 앞두고 있는 만큼 현배 씨가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몫은 더욱 커진 셈이다. 빗줄기가 조금씩 떨어지던 흐린 날, 이른 아침부터 그가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작은 가게 안이 분주한 사람들과 쌀가마니로 꽉 들어차 있다. 불편한 한 손으로 열심히 쌀가마니를 쌓는 현배 씨. 날씨가 좋지 않은 것이 흠이라면 흠이지만 그나마도 비가 쏟아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다. 현배 씨는 오래도록 이 일을 계획해왔다. 좀 쌀 나눔 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쌀을 어떤 분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역에 이제 독거노인들이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있겠지만 지역 독거노인들 뭐 여러 이제 가정들이 불우한 가정들이 신월동에 참 낙후된 데가 많아요. 가만히서 저도 여기 건강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어떻게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됐을까 하고 그 나눔 행사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의 임직원들과 현배 씨 그리고 그의 지인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오늘 모인 100포대의 쌀들은 지금껏 현배 씨가 그래왔듯 지역 주민들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것이다. 혼자 힘으로 준비했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하는 현배 씨의 선한 생각에 마음을 합쳐준 많은 이들 덕분에 그는 오늘 더욱 행복하다. 자신이 받는 약간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수입의 70에서 100%는 항상 기부해왔던 현배 씨. 그에게 나눔은 인생의 커다란 일부이자 삶이었다. 기부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언제 했냐 안 했다는 게 이제 지금 알려지기 시작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기부를 하기는 옛날부터 제가 이제 장애인이 되고 나서
사회에 발을 들여서 벌고 있을 때부터 이제 기부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도 부모님 영향으로 해서 많이 했지만은 그러고 나 장애인이 돼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또 기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약초를 다려서 하기 시작한 것도 불과 이 가게를 적어두고 꾸미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월 어버이날, 가을 약초를 다려서 주기도 하고 나눔 행사도 하고 그러고 있죠.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우리 고향에 가서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아버지 이름 대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군대를 상사로 제대했었어요. 제주군번 영번을 갖고 후생사업을 하셨던 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6.25가 막 해방되고 나서부터 이제 적어드니까 후생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아버님이 상사로 제대하면서 그때 당시는 군인들이 나무도 해다 갖다 주고 쌀도 날라다 주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저는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이라고 할까? 그거밖에 없어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건강원. 사부야 나왔다. 자 이거. 현배 씨가 사부와 대장이라고 부르는 두 신만이 친구를 찾아 가져온 선물을 잔뜩 풀어놓는다. 라면도 있다. 이리 와 대장님. 앉아. 오늘 있던 쌀 기부 행사에 동참해 큰 몫을 기부해줬기 때문이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현배 씨. 그에게 약초도 가르쳐주고 좋은 일에도 두 팔 걷어붙여 나서준 고마운 인연들. 고마움도 고마움이지만 현배 씨는 더 많은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뜻을 모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다. 거기도 있고 여기. 이렇게 청진 낭만한다고 하나요? 굉장히 때 안 묻고 너무 깨끗하고 이렇게 누구를 만난다든가 뭐를 한다 하면은 뭐 계산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은 표가 날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깔끔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봉사랑 이제 많이 하신다 알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못 도와줘서 좀 안달을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상인도 못 하는데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선 가게에 이렇게 자주 가다 보면은 생선이 이렇게 물에 내도 모르게 이렇게 비린내가 배일 텐데 저렇게 선한 사람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내도 이렇게 좀 틈이 있으면은 좀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약초는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한 거 저한테 이제 동생인데도 사부님 하는 게 제가 사실 약초를 이제 저 오라버니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이제 어느 분 소개로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산행을 했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장애인이니까. 왜냐면 너를 데리고 저런 사람을 데리고 약초 산행을 가면 나한테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텐데 왜 데리고 다니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계속 저한테 그랬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지 말고 혼자 다니지 왜 그러냐고 했을 때는 저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산행을 해보니까 팔이 없다 이런 거를 전혀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더 산도 더 먼저 가고 약초를 채취를 해도 저희보다 더 많이 더 부지런하게 그러니까는 전혀 저는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이 겉만 보고 그러니까 저는 같이 산행을 해봤기 때문에 전혀 저보다도 더 건강하신 분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나선 도라지 산행길. 험난한 산도 편안한 산책길처럼 걷는 현배 씨는 산과 약초에 대해서는 도 같은 달인이다. 왜냐면 이게 묘주의잖아요. 도라지가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묘주의예요? 예, 왜냐면 햇빛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볼 수도 있고 이제 햇빛을 많이 보는 데가 얘네들이 서식을 해요. 한 팔로 약초 곡괭이를 끼고 여유롭게 쓱 둘러보다가 도라지가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곡괭이질을 하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도라지가 빼꼼 얼굴을 내민다. 근데 이거 어떻게 발견하세요? 되게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단연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법을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약초꾼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벼운 행랑 하나와 곡괭이, 초코파이 몇 개면 10시간 넘는 산행도 거뜬하다는 산사람 현배 씨.
가벼운 발걸음에서 가뿐한 그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난다. 몇 번의 사기로 인해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컸었던 현배 씨에게 산이 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라는 선물이었다. 산의 넉넉한 품속에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받으며 현배 씨는 지난 날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 이쪽도 괜찮겠는데? 안 맞고 여기 아예 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 여기 너무. 그러니까 꼭대기로 가만있어 봐. 쳐가지고 저기가 군부대인데? 꼭대기로 쳐가지고. 응. 한 곳을 꼼꼼히 훑은 후에는 새롭게 정복할 지역을 정하는 것도 내공 100단 10만이가 해야 할 일. 바꿔서 좀 많이 캐갖고 우리 라면에다가 겁나게 넣어갖고 끓여 먹자고. 라면 넣을 거는 이미 해놨어. 알았어. 특별히 이곳에서 채취한 도라지로는 산행의 별미, 도라지 라면도 만들 요량이다. 에이, 좀 잘 캐는 사람이 좀 못 캐는 사람 도와줘야지.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 더욱 비장해지는 듯한 현배 씨. 대장이라고 불리는 영우 씨도 약초 달인 현배 씨만 믿는 눈치. 빙 둘러보며 도라지가 있을 만한 곳을 찾다가 산사람의 직감으로 곡괭이질을 거듭하면 굵게 잘 자란 실한 도라지가 나타난다. 산신령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많이 다니는 신만이에게 좋은 것을 점지해준다는 말은 현배 씨를 위한 말인가 보다. 산이 왜 좋냐 그러면은 뭐 솔직히 제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 전에도 마음에 상처를 받아갖고 참 진짜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산에 오면은 다 그런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약초를 캐든 뭐 캐든 내 마음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산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예? 사람은 거짓말을 할 망정, 나도 거짓말, 오늘 또 많이 거짓말을 했겠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할 망정, 이 산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는 게 참 그래요. 내가 약초를 채취하다가도 못 올 때도 있는데 기쁨을 주는 것은 산이에요. 절대 산은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산. 그래서 현배 씨는 이렇게 산속을 거니는 것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편안한지도 모른다. 금강산도 식후경, 본격적인 식사 시간. 산에서 캐온 영양 만점 도라지들이 버너 안에서 훅 하고 삶아진다. 항사 때문에 그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거 먹고 항사 먼저 먹어도 하다 전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끓여 드시고 하세요? 그렇죠. 라면에 넣고 이제 우리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도라지를 넣어가지고요 김치찌개를 끓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맛있기도 하고 감기 기운 있는 사람은 그냥 끝나버려요. 이제 천연 감기야 도라지가. 여기에 활용점정. 도라지 라면을 완성해줄 매콤한 라면 스프까지. 이렇게 신만이들의 산행 중 식사에는 번잡한 도시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과 풍부한 영양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 이것도 산을 다니면서 얻게 된 행복 중 하나다. 바꿔서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건배. 건배. 행복은 이런 소소함 속에서 찾아오기도 한다. 약초 산행은요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다녀봐서 알잖아요 본인이요. 얼마나 힘든지. 예? 근데 하나 즐거움 이런 거 먹는다는 재미. 나중에 산삼 캘 때 한번 따라가면 산삼 라면을 먹어보게. 이렇게 힘들게 캐시고 나서 이렇게 드시면 네. 안 아까우세요?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차피 우리가 먹고 우리도 좋아지려고 먹는 거지. 예?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도 이런 걸 먹는 재미로 이런 걸 다니지.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산길을 다니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욕심을 버렸고 그리고 난 후엔 오히려 산이 주는 것들로 행복하고 풍요해졌다는 신만이 박현배 씨. 그가 찾은 행복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선생님, 한 손으로 캐시기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차피 갱이가 캐주는 거지 손으로 캐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캔 거고 한 손으로 캔 거고 차이점은 좀 있겠죠. 남들이 하나 캘 때는 뭐 남들 두 개 캘 때는 하나 캐겠지만은 그래도 안 그래. 나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두 손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 캘 때가 많아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재미도 또 다녀요. 이제 좀 불편하겠죠. 사람 양손으로 다니는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한 손으로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좀 다르겠죠. 예? 그 차이점이에요. 다른 거 뭐 힘들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하죠. 이것도. 예? 사는 혼자 어떻게 한 손으로 다니겠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냥 즐기면서 다니는 게 산입니다. 약초를 캐든 못 캐든. 오르막과 내리막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며 그 과정을 즐기는 것. 이것이 그가 산에서 찾은 최고의 보물이다.